현관문 출입할 때 이것도 보면 그 버튼식으로 출입해서 키 있잖아요. 자동 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그렇죠. 열쇠까지 같이 동원해서 열쇠를 현관문 자동 키가 있다 그러면 열쇠를 잠가 가지고 나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드나들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뭐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는 그것을 이렇게 지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문 방식이 있고 버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지문도 좋은데 버튼식으로 안 하고 아예 그냥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지문식하고 저기 그렇죠. 말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언어를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 암호를 얘기를 해준대. 자기가 정한 어떤 안녕하십니까 해도 되고 이게 뭐 열려라 참게 열려라 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녹음을 해놓으면 그 목소리가 맞으면 열려져. 다른 사람이 못하게 다른 사람 못하게. 그 다음에 현관문 아무나 출입할 때 좀 기분이 안 좋죠. 자기 잠자고 있을 때. 그래서 특히 아는 사람에게는 말 안 할 수도 없고 보통 그 현관문 그 자동키에 그 건전지 빼버리잖아요. 건전지 빼버리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그 버튼을 현관문 그 자동키의 안쪽에서 문 안쪽에서 이제 자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버튼을 눌러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치, 그런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뭐 회사에 드나들 때, 회사에 사원들이 이제 드나들 때 인식키로서 어떻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원증 갖고 하시기도 하시는데 지문 인식하려 그러면 지문을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손 터치하면 다 또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말로써 열려라 참게 특정 어떤 그렇죠. 그날 그날의 암호가 있든지 아예 정해놓은 암호가 있어서 비밀번호 방식 비밀번호를 안 치고 열려라 참게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사원이 드나들 수 있도록 사원들만의 어떤 그런 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원 인식을 해가지고 현관문 출입을 개폐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쓰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란다 샤시 베란다 창문에 최단 창문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베란다 아파트 같은데 베란다 샤시하면 그 윗부분에 처마 같은 것을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빗물이 그 베란다 이 창문 쪽으로 들어와요. 그런 경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꼭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3층 건물인데 2층에도 들어오고 우리 집에도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는 작업을 좀 위험하게 발 딛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놨는데 2층이나 3층이나 샤시 부분에 이렇게 처마처럼 사선으로 해서 물이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베란다 창문 쪽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독 상품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예 그냥 샤시를 시공하시는 측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는 건 제 기술 부전입니다. 그 다음 샤시 안에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샤시 거기서 춥거든요. 샤시 안에 단열재를 넣어서 단열을 보강한 이런 샤시 만드셔도 제 기술 부전입니다. 그리고 베란다 샤시다 있다 그러면 바로 비에 딱 붙여가지고 사무실에도 돼요. 일반 사무실에도 이렇게 사무실 같은 거 창문이 있잖아요. 엄청 춥거든요. 단열로 인해서 뭐 합성섬유 나일론 구조,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처럼 투명 안 해도 되잖아요. 열고서 보면 되니까 일반 플라스틱 창문을 해서 레일 형식으로 열고 닫고 해서 베란다 창문 바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고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일반 사무실에도 그거 설치하셔도 되거든요. 이것은 아직 제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산업화시키지 맙시다. 얘기를 하면 꼭 제품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현관문 그다음에 방문 이런 데도 철로 금속재로 되어 있는 건 나무로 되어 있든 뭐든 간에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바닥에 보온을 강화시킨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관문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현관문에다 붙여가지고 유리문 같은 플라스틱 창문을 같이 플라스틱 현관문하고 딱 붙여가지고 중문 형식으로까지 안 해도 거기를 그거 같이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냥 현관문에다 부착을 해줘도 되고, 그래서 단열을 좀 더 강화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현관문보다 사이즈가 약간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현관문 이렇게 열고 닫고 할 때 같이 이렇게 단열이 되는 식으로 플라스틱 창문을 같이 현관문에다 부착하는, 이렇게 뭐 드릴로 박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플라스틱 창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까먹네요 자꾸. 그 다음에 뭘 말하기 위해서 딱 생각을 했는데 자꾸 까먹어요. 여러 개를 이렇게 기술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자동차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또는 플라스틱 창문을 이렇게 투명도가 안 좋거든요. 두껍게 하면 플라스틱 창문.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원인을 알아서 빛의 굴절률 때문이라는, 그래서 여러 겹으로 얇게 해서 여러 겹으로 하시면은 투명도가 개선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용 차량이라든지 일반 차량에도 유리창을 전면 차량 앞에 전면만, 옆에는 뭐 이렇게 깨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물 같은데 이렇게 침수돼 갖고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빼고 앞에만 이렇게 해서, 방탄까지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겹으로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 플라스틱 창문을 만드시거나, 그다음 플라스틱 창문 여러 개를 다른 걸로 여러 겹으로,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하면 투명도가 훨씬 좋거든요. 이 기술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세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전 세계 유리창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유리창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이거.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집안에 또는 회사 사무실에 유리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플라스틱 창문으로 태풍 지진 때 떨어진다고 생각해. 잘 깨지지도 않고 전 세계 모든 유리창을 대신할 수 있거나, 유리창과 덧붙여가지고 유리창 앞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 투명도 90%짜리를 덧붙여놨고 다른 플라스틱 창문 석유화학 계열에 덧붙여갖고 유리창을 보호한 다음에 얇게 들어가서, 그게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보석 상점이나 식당 같은 데나 회사 같은 데도 이렇게 출입문 깨지면은 비싸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투명도로 해가지고 겉에 이제 안과 밖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합성섬유 나일론 겉에는 이제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관 90%짜리 얇은 거 들어가고 안에는 아크릴 창문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안쪽에 안과 밖에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나의 창문에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가 바깥에 들어가고 안쪽에는 유리 창문이고, 또 다시 안쪽으로는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를 해서 안과 밖에 약간 뭐라 그럴까 단열도 되고, 그 창을 유리창 잘 깨지지 않게 보호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다 그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를 발라놓으면은 화재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그 룸미러를 사각으로 만들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룸미러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양쪽에를 각도를 꺾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 룸미러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이렇게 큰 기술인 듯.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네. 바깥에 그 사이드 미러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꺾어서 볼 수 있게끔 한 그런 사이드 미러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룸미러가 괜찮은데 저도 룸미러만 보고 운전하거든요. 사이드 미러까지 보려면 딱 시선을 앞과 옆에를 놓쳐서 그냥 룸미러만 보고, 전면은 그냥 보고요. 룸미러 보고 합니다. 그럼 룸미러를 각도를 꺾으면 옆에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이렇게 넓어져서 사선, 그렇죠.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이런 룸미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용에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파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지게 배낭.
지게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지게를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배낭과 결합시켜서 군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결합시킨 형태로 군용으로도 쓸 수 있고 탈부착 형태로 해서 다른 짐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 군용으로도 괜찮아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등산용으로도 쓸 수 있고 학생용으로도 쓸 수 있고 디자인 이쁘게 만들면 좀 되게 완전 지게는 아니더라도 완전 지게는 무거운 걸 많이 나르는 그런 군용 등산용 조그만 거 그다음에 학생용 아주 조그만 거 그래서 등에 이렇게 매가지고 뼈다게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지게하고 배낭하고 결합한 거죠. 또는 탈부착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아예 그냥 지게를 이렇게 지게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접었다 폈다 하는 지게 이해하시죠? 6.25 때도 지게를 통해서 막 탄약 같은 거 식량 같은 거 날랐다 그러던데 이건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그다음에 운동화나 구나 이런 것들에 어떤 그 쿠션을 고밀도 탄력판이나 그와 비슷한 구조로 해서 그 구나 밑창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렇게 신발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쿠션을 주는 거예요. 쿠션은 고밀도 탄력판 같은 소재로 너무 쿠션이 강하면 그렇죠 발목 접질러요. 그래서 이게 고밀도 탄력판 같은 좀 단단한 소재면서 탄력이 있는 소재가 돼야 됩니다. 고밀도 탄력판 아니더라도 돼요. 그것은 몇 겹으로 주시든가 뭐 구나 등산화 운동화에 쓰일 수 있어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용수철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두께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용수철 구조로 인해서 훨씬 행군할 때도 힘이 덜 들고 등산할 때도 덜 들고 운동화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구두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군화도 물새죠. 군화와 밑창과 발이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을 접합해서 만드시는데 거기다가 방수제, 그 우리용 방수제도 그래 괜찮고요. 욕실용 그레이종 이런 그 실리콘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어떤 형태의 방수제를 발라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밑창과 이렇게 발 들어가는 부분을 접합시켜서 만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방수를 한 제품 이런 거 운동화나 구나 등산화 이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특히 등산화는 발이 물이 너무 많이 새는데 그렇죠. 무좀 엄청 걸리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땀도 엄청 나고 그냥 군화를 그냥 단화로 만들어서 지퍼 형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땀 발 무좀 같은 거 다 군에 있을 때 무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냄새도 너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군화가 방수가 안 되는 게요. 군화가 방수가 안 되는 게 신발 이 부분에는 방수가 아예 안 돼요. 이 부분은 바요가 아예 방수가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지퍼 형식으로 해도 물이 들어오고 발목까지 들어가는 물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작전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끈 형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거기다 의료용 방수제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방수가 안 들어오게 하면 상당 부분 물에 들어가도 물이 안 젖어요. 이렇게 해서 의료용 방수제라든지 이런 걸 뿌려가지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방수제를 뿌려서 이 부분까지 뿌려서 작전할 때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용 방수제 뿌려갖고 군화를 만드시면 등산화도 그렇고요. 일정 부분에 군화 다 젖어요. 너무 불편해요. 물에 젖은 채로 다니려고 그러면. 하여튼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산 같은데 우산과 살 때에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일정 부분을 두텁게만 원형 밴딩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오토바이 살 때, 그다음에 자전거 살 때 이렇게 바퀴 안에 살 때 있잖아요. 그것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원형 밴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낚싯줄 같은데 이런 것들도 낚싯줄에도 원형 밴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모든 형태의 밧줄 또는 이렇게 저기 산업용 밧줄 중공업 회사에서 쓰는 조선소 같은 데서는 철로 된 철로 꽈진 밧줄에도 원형 밴딩식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가 들어가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술 구조 기중기 같은 데도 쓰고 중장비에서도 쓰잖아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도둑질해서 상업화지 시키지 맙시다. 빨랫줄에도 되고요. 빨랫줄도 잘 안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빨랫줄에다가 코팅을 유리석용 코팅, 이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밧줄 같은 데도 이렇게 썩잖아요. 빨랫줄에 보면은 빨랫줄도 오래 하다 보면 썩어서 이렇게 그렇죠.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랫줄도 코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랫줄 만들 때 거기다 코팅 구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연질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덧붙여서 빨랫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 호스도 안팎으로 코팅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의류용 똑딱인데 의류용의 이렇게 지퍼가 고장나서 버리는 경우 꽤 많죠. 그래서 수선하기도 좀 그렇게 해서 버리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지퍼를 똑딱이로 하되 옷의 안쪽에 천이 들어가서 바람만 안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안쪽에 천이 들어가서 바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바깥에도 천으로 막아서 똑딱이로 상의를 갖다 하는데 안쪽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바깥에 천을 대가지고 이렇게 두 번의 천을 이렇게 안팎으로 대서 똑딱이로 해도 불편하지 않도록 똑딱이는 가서 수선하기도 좋거든요. 이런 형태로 옷을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똑딱이 옷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옷인데 애들용 비옷도 되고 어른용 비옷도 그렇고 비옷에다가 야광을 번쩍번쩍거리는 야광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비옷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고 어린이 사고가 많아요. 비올 때. 그래서 야광이 들어간 비옷 이것도 제 기술 구조. 야광이 들어간 우산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고 우산도 야광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비상 거기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비상 이렇게 봉 있잖아요. 불빛 들어오는 그것을 전멸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두 개나 세 군데에 있어서 전멸식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왔다 갔다 꺼졌다가 한쪽 켜지면 한쪽은 꺼지고 이래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 비상 야광등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삼각대도 역시 삼각대도 이렇게 삼각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불빛이 전면을 이쪽 꺼지고 이쪽 켜지고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딱 보기 좋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제 삼각대 이런 비상 야광봉 이렇게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고밀도 탄력폼 이건 병원용 야전 침대나 군용 야전 침대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이렇게 들어가는 것 여러 겹으로 몇 겹으로 들어가든지 고밀도 탄력폼과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른 걸로 대체하셔도 돼요. 이런 형태로 만들면 침대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소파도 이렇게 만들 자동차 의자도 자전거 안정도 이렇게 오토바이 안장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침대 소파 뭐 이렇게 자전거 안장 자동차 안장 자전거 의자 자동차 의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의자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의자가 많잖아요. 의자도 이렇게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굉장히 편안한 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침대 까는 그런 요 같은 거 아니면
거실에 보면은 밑에 거기 이렇게 거실에도 고밀도 탄력본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을 해가지고 그 요의 형태로 거기다 두러 넣어도 좋아요. 두러 넣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샌드백도 이런 식으로 고밀도 탄력본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을 해서 샌드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 형태의 샌드백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에 고밀도 탄력본이 몇 겹으로 들어가서 보다 탄력 있는 샌드백을 원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소재 또는 나무 같은 이런 단단한 소재에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쿠션을 좀 넣어가지고 고밀도 탄력본 쿠션이 들어가도 돼요. 고밀도 탄력본 쿠션, 고밀도 탄력본이 들어가지고 타격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콘크리트에다가도 고밀도 탄력본 쿠션, 콘크리트 구조도 제가 이제 콘크리트를 두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까지잖아요. 손을 까지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단련대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콘크리트 아니더라도 금속에다가도 하셔도 돼요. 콘크리트가 제일 나아요. 저는 콘크리트 치는 무술이라서 손으로 직접 칩니다. 근데 이게 피부가 까져요. 날카로워서. 표면이 날카로워서 이렇게 흠집이 난다. 그럼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콘크리트 타격대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고밀도 탄력본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을 이렇게 두어서 타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또는 이렇게 하셔도 이건 무거운 나무 같은 걸로 돼가지고 고밀도 탄력본 쿠션, 고밀도 탄력본 쿠션 해갖고 타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